27번 보면 아까 우리 했던 거 다른 시선 하다 말았잖아. 이거거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요번 중간고사 때 이런 시선으로 보는 연습을 자꾸 할 거다 라고 하나만 좀 보여주면, 우리가 중간고사 때 이런 걸 했었지. 뭘 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방정식을 자꾸 어떻게 바라보기로 했어? 2차 함수 세개로 하면 요 함수랑 이 함수가 서로 y값이 같을 때 라고 해서 서로 다른 함수의 교점으로 자꾸 문제를 해석하기로 했었어. 그거는 그 시선은 부등식에서도 유지가 될 거야. 그래서 요번에도 2차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풀 때 어떠한 2차 함수랑 x축과의 위치 관계로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요 왼쪽에 있는 요 절대값 함수도, 절대값이 잔뜩 들어가 있는 이 함수도 하나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y는 3이라는 가로직선에 있는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고, y는 3이라는 건 여기 있고, 그래서 요 함수가 요 3보다 작을 때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이 구간들, 이 구간이 정답입니다 라고 문제를 푸는 게 이 문제의 또 다른 시선이야. 함수적 시선. 그건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 얘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 수 있고 얘가 왜 이렇게 생겼나요 하면, 이거는 근데 증명하는 방법이 간단해. 아까 우리 했던 거 하면 돼. 식으로 푸는 거. 즉 내가 아까 잠깐 보여줬었는데, 얘는 구간을 나눌 때 핵심이 언제라고? x가 0일 때고, 얘는 구간을 나눌 때 핵심이 x는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러니까 결국엔 구간을 여러분들이 끊어서 식을 표현할 건데, 그 구간을 끊는 식의 기준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들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보다 보니 0일 때가 핵심이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0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함수 생긴 게 딱 봐도 다른 거. 즉 여기는 일직선, 여기 음의 기울기, 여기 양의 기울기 이렇게 끊어져 있는 함수가 딱 변하기 시작하는 이 구간들이 딱 저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구간이 변할 때, 즉 부호가 변할 때의 순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쪽이면 식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 싹 다 음수겠지. 그러니까 식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는 x가 0보다 크니까 저 식 입장에서 싹 다 양수일 때니까 여기 식이 2x 더하기 1이고, 얘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일 거고, 이렇게. 아니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1일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으로 세우면 이렇게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시선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번 기말고사 때 저런 시선도 계속해서 좀 연습을 할 거다라는 거 하나만 알아두고, 우리는 2교시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순열조합 간단하게 맛보러 갑시다. 31번 순열조합 좀 맛보러 갑시다. 일단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게, 내가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 순열조합을 이제 가르칠 때 여기서 느꼈던 거, 너네가 다 어려워하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어렵게 안 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무난하게 냈어. 근데 그냥 너네가 체감상 어려운 거야. 그래서 기본 유형에 대한 접근법만 잘 정리되어 있으면 필요 빼고 다 맞춰. 순열조합. 물론 수리고는 모의고사 21번을 내. 경우의 수를 가지고. 근데 그렇게 막 못할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이 경우의 수 순열조합은 나랑 같이 유형 정리만 잘 하면 학교 시험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어. 진짜로. 여러분들이 근데 자꾸 해도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내가 미리 좀 갖고 왔어.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 31번 문제로 간단하게 뭘 정리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딱 봐도 뭐 요구하는 거야? P에 대한 공식 기억하니? 라고 요구하는 거지, 그치? 자, 요 P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야? P가 뭐야? P. 단원이 뭐야 이거? 순열과 조합 중에 P는 뭐야? 순열이죠, 순열. P는 순열이에요. 얘는 순열. 그러면 순열이라는 건
뭐야? 순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지. 그게 순열이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 그렇죠? 그 기호를 P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해? NPR이라고 배우지 않아? NPR입니다 라고 배우잖아. 그렇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공식을 앞에 있는 숫자에 대한 팩토리알을 앞에서 뒤에 거 뺀 숫자에 대한 팩토리알로 나눠요 라고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럼 저 느낌표처럼 생긴 팩토리알이 뭐였어? 예를 들어서 5팩이면 뭐야? 몇 곱하기 몇 곱하기야? 이거. 그렇지. 5부터 쭉 내려가서 1까지 다 곱해버리는 게 이 팩토리알의 의미였어. 그렇지? 그러면 이 식도 여러분들이 n팩이라고 하면 n부터 1까지 곱하는 거고 n-r팩이라고 하면 n-r부터 1까지 싹 다 곱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공식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증명할 때 써. 요번 시험엔 서술형 있는 학교는 무조건 한 문제는 증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걸 가지고 그건 그때 외우면 돼. 그때 외우면 되고 우리는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더 중요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P2입니다 라고 계산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저거대로 계산하면 앞에 있는 숫자의 팩토리알 그리고 뺀 거 빼기 팩 이렇게 그러면 이게 5, 4, 3, 2, 1 3, 2, 1 하는데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날아가겠네. 그치? 그래서 공통 부분을 날려 이렇게 날려. 그럼 남는 게 그냥 5 곱하기 4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어떻게 외우기로 했어? 실제로 계산할 때 5부터 두 개의 숫자를 곱한다 라고 외우기로 했어. 그치? 그래서 혼자서 요런 계산할 때는 자꾸 요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5부터 두 개의 숫자를 곱할 거예요 라고 혼자 계산하면 돼. 그리고 증명하거나 문제에서 이런 식을 요구할 때만 앞팩을 빼기 팩으로 나눠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괜찮아? 이게 P라는 거 알겠어? 그러면 NP2가 110이래 얘들아. NP2가 110이래. 어떻게 해? N부터 두 개의 숫자를 곱하면 110이 나와요 라고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N 다음에 뭐야? 그냥 N-1이겠지? 곱하니까 110입니다 라고 하니까 N은 뭐야?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110이니까 따라서 N은 11. 그러니까 즉 이걸 보고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앞에 있는 숫자의 팩토리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알 이렇게 가서 이게 110이다 라고 가면 너네가 더 헷갈린다고. 오히려 더 헷갈려. n-2팩이면 n-2 다음에 곱하는 숫자 뭐야? 이거 다 곱할 숫자 뭐야? n-3 곱하는 거지. 그치? 이게 더 헷갈려 너네한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게 순열이라는 겁니다. 이게 순열. 그러면 이 순열의 의미를 한번 문제에 적용해볼까? 35번 문제. 오늘은 맛만 보는 날이니까 쉬운 걸로 갖고 왔어. 35번 바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면 어차피 조합은 순열과 조합은 모든 유형화 시킬 수 있어. 기본적인 접근방법 다 외울 수 있어. 그거 외우면 틀릴 거 없어. 자, 35번 10명의 학생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명 뽑을 거야 얘들아? 그럼 이거 35번 문제는 10명 중에 몇 명 뽑을 거야? 2명. 어? 예? 3명 뽑아야지. 그러니까 총 몇 명? 총 3명. 각각 한 명씩 총 3명. 회장, 부회장, 총무야. 얘들아 회장, 부회장, 총무 서로 같아 달라? 직책이 다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명 중에 3명을 뽑았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 B라는 아이, C라는 아이 뽑았어. 그러면 이때 A가 회장일 수도 있고 얘가 부회장일 수도 있고 얘가 총무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총무일 수도 있고 얘가 부회장일 수도 있고 회장일 수도 있고 어때? 이런 경우랑 여러분들은 다 같게 봐 다르게 봐? 다르게 보지? 그럼 순서가 있네. 그러니까 순열이죠. 그래서 이걸 기호로 어떻게 써? 10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순서가 있게 뽑아서 나열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계산할 땐 10부터 3개의 숫자를 곱할 겁니다 라고 해서 720이라고 정답을 내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제 대표 유형 하나 만나보러 갈까? 39번 제일 많이 나오는 알죠? 39번 자, A, B, C, D, E를 이웃해서 세우는데 A랑 E가 어떻대? 뭐라는 거야? 5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A와 E를 이웃해서 세운대.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A랑 E가 이웃하는 거네. 그러면 나는 항상 이제 겨울방학 때 나랑 했던 아이들은 기억날 텐데 이렇게 이웃할 때는 둘을 어떻게 버린다고 나는? 이렇게 묶어버려. 묶어버려. 둘은 떨어질 수 없어. 그리고 떨어져도 되는 아이들 B, C, D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묶었으면 2명을 몇 명 취급한다고? 1명 취급, 그치? 그러면 하나, 둘, 셋, 4명 취급해서 이 4명이 자리 바꾼다 라고 해서 3패 하고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뭐만 안 해주면 돼? 이렇게 해놓고 A랑 E가 서로 자리 바꾸는 거. 얘네들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얘네들 이렇게. 그래서 4패 곱하기 2라고 하면 정답이 되겠죠. 순열은 특징이 겨울방학 때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순열 특징이 뭐야? 이 P라는 기호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 P는 잘 사용하지 않아. P는 문제에서 때때로 정말 쉬운 문제거나 여러분들한테 P랑 C를 가지고 계산을 직접적으로 시키지 않는 한 잘 쓰지 않아. 문제 풀 땐 자꾸 어떻게 푼다고? 이렇게 푼다고. 이렇게. 그냥 곱하기로 연결 지어서 자꾸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3번 한번 해보세요. 얘도 대표 유형입니다. 대표 유형. 이웃하지 않는다. 자, 방금 문제는 이웃할 때였고, 그리고 요번 문제는 이웃하지 말래. 그럼 시선이 누가 중요해? 얘들아,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럼 보통 이제 어렵게 처음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가?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니까 요 남학생에 자꾸 집중해서 어떻게 해? 남학생 사이에 막 1명 있고 2명 있고 이렇게 막 하지 않아?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돼? 이거는 여학생한테 가야 돼. 즉 이웃하면 안 될 때는 핵심은 이웃해도 되는 대상 먼저 나열해야 돼. 이웃해도 되는 대상부터 나열하는 게 먼저야. 그러면 이거는 여학생들은 이웃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학생 3명을 먼저 이렇게 배치를 시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을 배치할 건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남학생들을 사이에 끼워 넣어야 돼. 사이에 끼워 넣는 거야. 그러면 남학생들이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총 4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1, 자 여학생 먼저
자리를 줘. 그러면 여학생끼리 이거 여학생끼리 자리 바꿔 안 바꿔? 당연히 지금 바꾸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학생끼리 자리 바꾸면 3팩.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여기 먼저 올 수 있는 여학생 3명, 그리고 남은 2명 중에 1명, 그리고 남은 1명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남학생 3명을 요 4개의 자리에다가 배치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 4개의 자리 중에 몇 개의 자리 골라야 돼? 3개 자리 골라야겠지, 그치? 4개의 자리 중에 3개의 자리를 골라. 근데 이때 남학생끼리 자리를 바꿔 안 바꿔? 바꾸죠? 그럼 순서가 있지. 그러니까 B. 이렇게 하면 정답. 3팩 곱하기 4P3. 그러면 4P3은 24, 144? 정답이 그래서 144. 라고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이게 대표 유형 2개예요. 이웃해야만 할 때 묶어. 그래서 한 명 취급해. 근데 마지막에 이웃한 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걸 잊지 마. 묶인 애들끼리. 두 번째, 이웃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날 하고 그리고서 사이 끼워 넣어. 이웃하면 안 되는 걸 사이에 끼워 넣으면 절대 이웃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2가지 발상입니다. 순열 쪽에서. 그러면 조합으로 갑시다. 47번. 어차피 조합 가면 순열 개념 다시 순열에 대한 사고가 다시 튀어나오니까 또 얘기를 해야겠죠. 47번. NCO는 21.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아까 P에 대한 얘기 했듯이 이번에도 C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겠지. 그러면 C라는 아이는 순열과 조합 중에 조합을 담당하는 아이. 조합. 그러면 순열과 조합의 제일 큰 핵심은 순열은 순서가 있게 나열을 하는 거라면 조합은 뭐 하는 거야? 순서가 없는 거지. 순서가 없어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뽑기만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뽑으면 우리가 뽑기만 하면 알아서 상황이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따가 보겠지만 있나? 내가 넣어놨나? 안 넣어놨나? 안 넣어놨나 보네. 악수하거나 경기하거나 막 이러면 우리가 뽑기만 하면 알아서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조합이야. 뽑기만 하면 돼.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해? 계산은 아까 NPR이라고 하면 앞에 숫자에 대한 팩토리알과 뺀 숫자에 대한 팩토리알. 그럼 이번엔 NCR이라고 하면 하나가 더 필요해. 앞팩하고 뒷팩하고 빼기팩. 이렇게 하나가 더 필요한 거야. 그럼 누가 더 늘어난 거야? 비교하니까 R팩이 늘어났지. R팩. 이게 핵심이야. R팩이 늘어났다. R팩이 추가됐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요구하는 대표적인 계산 문제라던가 문제 풀 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쓰고 있는 게 뭐냐면 NPR이라는 아이는 NCR 곱하기 R팩이라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이건 그냥 계산할 때에도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다 저렇게 풀 거야. 다 이렇게 풀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까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쓴다라고 하면 이런 거지. 아까 왜 10명의 학생이 있었고 얘네 이 중에서 3명을 뽑아서 그 3명을 회장, 부회장, 그 다음에 총무를 준다고 했어.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아까 NPR이라고 하면 그냥 바로 10P3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걸 조합으로도 풀 수 있어. 이걸 그리고 더 훨씬 많이 써.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거 못 쓰거든. 그럼 10명 중에 몇 명 뽑아? 3명 뽑고 그리고 나서 3명을 뽑았어. 이제 그 3명한테 직책을 줘야 되지, 그치? 그럼 직책을 줄 때 막 자리가 바뀌어 상관없잖아, 그치? 그래서 3명을 뽑았는데 여기에 그러면 회장이 될 수 있는 학생 3명. 그럼 남은 2명 중에 1명이 부회장이 될 거니까 2명. 그리고 총무 남은 1명.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3팩이고. 그럼 이 식이나 이거 2개 곱한 거나 얘나 계산하면
똑같다라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문제 풀 때 계속 이렇게 풀 거야 이제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뽑아놓고 순서를 부여해야 되는 부분에다가만 순서를 부여할 거야. 이게 조합의 핵심이야. 그리고 수녀가 조합의 핵심이야.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렇게 정리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 관점을 가져가시고 일단 쉬운 이 문제는 그러면 뭐죠? 이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 풀기 전에 참 이거 설명 안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식계산할 때 하는 거고 실제로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OC2 계산하면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산해? OC2 같은 거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해? 똑같아. 피 계산이랑 똑같아. 5부터 두 개의 숫자를 곱해. 5 곱하기 4. 근데 밑에 이거에 뒤에 있는 숫자의 팩토리알만 좀 나눠주는 게 추가됐어. 그게 이거야. 그게 추가된 이거. 요거.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이게 뭐야 이게 NPR이야. 이게 NPR.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이게 NPR. 그리고 이게 알팩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NCR이 나오잖아. 그죠? 요 관계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한 가지 성질은 뭐야? 요 알팩이랑 N-알팩은 그러니까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게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합에서 요구하는 재밌는 성질 하나 뭐야? 10시 7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뭐랑 똑같다라고 계산하는 거야? 10시 3이랑 똑같다라고 계산하겠지. 이것도 기억나? 이렇게. 이거는 이 공식 적용하면 앞에 뒷팩 빼기 팩 얘도 앞에 뒷팩 빼기 팩 둘이 계산하면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조합에서 뒤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클 때에는 요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 뺀 걸 가지고 조합을 하면 어차피 공식 때문에 고작 이거랑 이거 자리 바꾸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어. 어떨 때? 얘랑 얘 두 개 더하면 이거 될 때. 그래서 이렇게 조합의 계산. 이게 조합의 다양한 성질들. 조합의 성질이 좀 복잡해요. 조합 성질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요게 성질이고 오늘은 너무 딥하지 않게 다시 NCO는 21을 계산하러 가면 어떻게 계산해? NCO는 21.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돼? 공식대로 계산하면 n부터 5개의 숫자를 곱하겠지, 그치? n부터 5개의 숫자 곱해. n-1, n-2, n-3, n-4 5개의 숫자 곱한 거를 뒤에 있는 숫자의 팩토리알로 나눠. 그랬더니 2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지. 그럼 안타깝게도 이 계산을 여러분들은 해야 돼. 안타깝게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방법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설마 전개해? 분자를 이거 막 열심히 전개해? 그럼 안 되지, 그치? 이건 뭐에 불과해? 그냥 여러분들이 순열과 조합에서 계산을 빨리 하려면 자꾸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뭘로 보는 거야? 자꾸 그냥 연속된 숫자들의 곱으로 보는 거야. 그냥 연속된 어떤 숫자들의 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게 21 곱하기 그냥 5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21 곱하기 5팩이라는 이 수를 연속된 5개의 숫자의 곱으로 모양을 바꿔주면 정답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 21은 3 곱하기 7이고 하고 5, 4, 3, 2, 1 21 곱하기 5팩 하면 어떻게 돼? 계산이 누구랑 자, 지금 7부터 시작해서 5, 4, 3, 1 갔어. 그럼 누가 비었어? 연속된 숫자가 돼야 되는데 누가 비었어? 6이 비었지? 그 6을 우리가 만들 수 있나? 어떻게 만들어? 그렇지, 여기 3이랑 여기 2랑 합쳐지면 6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다시 써보면 7 하고 6 하고 5, 4, 3 요로 어때? 총 5개의 숫자의 곱으로 나오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n은 그냥 7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 맞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조합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순열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연속된 숫자들의 곱을 형태를 만날 거야. 그럼 저거 전개하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연속된 숫자들을 찾으면 돼. 그러면 이제 51번 한번 풀어보세요. 51번. 쉽다. 조합을 한번 적용해보세요. 실제 상황에. 방금 나랑 연습했던 공식을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성별이 모두 같대. 여러분들이 남자도 7명 있고 여학생도 7명 있는데 그 14명 중에 3명을 뽑을 거래. 근데 3명의 성별이 모두 같대. 그러면 남학생만 3명 뽑는 경우 7명 중에 3명, 여학생만 3명 뽑는 경우 7명 중에 3명, 둘을 더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까 계산했던 거 적용해보면 7부터 3개의 숫자를 곱해. 7, 6, 5.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숫자에 대한 팩토리얼로 나눠. 그러면 3, 2, 1이 6이라서 사라질 거니까 35가 되겠네요. 그럼 얘도 35. 그래서 더하면 70으로 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55번이네요. 55번.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는 다음 시간부터 아마 좀 빡세질 겁니다. A, B, C를 포함해서 9명의 학생이 있대. A, B, C 포함해서 9명이 있대. 그 중에 우린 5명을 뽑을 거야. 그래서 내가 5자리 만들어놨어. 여러분들도 겨울방학에 나랑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나는 자꾸 문제 상황을 이미지화하는 것도 좋아해요. 경우의 조화, 순열 조합 때문에. 그래서 5자리를 만들어놨어. 근데 여기에 A, B, C 중 일단 2명만 포함해야 된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를 넣었다라고 하면 C는 들어갈 수가 있나? 못 들어가지. C는 못 들어가. 이게 첫 번째 조건에 대한 해석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를 우리가 순열과 조합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 이게 꼭 A, B, C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 B, C, A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해? 뭐라 얘기할 수 있어 이거? A, B, C 3명 중에 몇 명을 뽑아? 2명. 어디에 들어갈? 여기. 즉 5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중에 2명에 들어갈 2명을 먼저 뽑는 거야. 그래서 3명 중에 2명을 뽑겠지. 3명 중에 2명을 이렇게 먼저 뽑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A, B, C 3명은 끝났어. 우리한테 선택권이 더 이상 없어. 그럼 남은 거 몇 명? 6명. 그럼 이 6명 중에서 여기 이제 3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5명 뽑을 거니까
그래서 6명 중에 3명이 더 뽑아야 돼. 6명 중에 3명이 더 뽑아요. 근데 이거 지금 문제에서 뭐 뽑고 나서 뭐 안 친대? 자리 막 배열한대? 아니지. 이거 그냥 뽑기만 하고 끝나지, 그치?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할 건 없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3C2란 앞에 숫자부터 2개의 숫자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의 팩토리알 곱하기 앞에 있는 숫자부터 3개의 숫자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에 대한 팩토리알 이렇게 하니까 3이 3이 1 나눠지고 2 하고 여기 2니까 정답은 60이라고 얘기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다.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요거 계산할 때 이렇게 뒤에 숫자가 얘한테 너무 가까우면 뭘로 바꿔서 한다고 원래는? 3C 1로 바꾼다고? 근데 의미적으로 봐봐. 이 1은 여러분들이 3명 중에 1명 뽑는다를 이 상황으로 보면 누굴 뽑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들어갈 2명을 뽑은 거예요. 3C2라는 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3C1을 가져간다면 1명을 뽑는다는 거잖아. 그럼 그 1명은 누굴 뽑은 거야? 안 들어갈 1명을 뽑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시선이 이렇게 얘들아 좀 자꾸 열려야 돼. 그러니까 뭐가 더 빠르지? 본 사건이 더 빠른가?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는 게 더 빠른가? 라고 여러분 자꾸 상을 열어야 돼. 이쪽 단어는 계속 의미적으로 해석도 하고 이 식의 의미 특히 계속 파악해야 돼. 왜냐면 너네 이제 그러면 이런 거잖아. 막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너네들이 시험 때 검토를 하잖아. 요번에 아마 검토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을 텐데 여러분들이 요번 시험 때 요쪽 단어 문제 풀면 여러분들 검토할 때 어떤 식을 만나게 되냐면 이렇게 만나.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여러분들이. 풀다 보니까 이렇게 풀었어. 검토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보고 해석해야 돼. 너네 식을. 아니 여기는 뭐 3C1을 했고 여기는 그리고 또 2명 뭐 자리 바꿨고 다시 3팩을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막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했겠지, 그치? 그 쓰고 나니까 이렇게 썼어. 그리고 문제를 다 풀고 다시 돌아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만났어. 검토가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자꾸 뭔가 정리도 하고 여러분들만의 뭔가를 만들어야 돼. 이쪽 단어는 특히나. 알겠지?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해주면서 오늘 수업은 끝이고 핸드폰을 다 꺼내보자.